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수연은 조용한 거실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은 늘 바빴다. 사장이라는 직책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결혼 후에도 그와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여보, 서류 전달하러 직원 한 명 보낼게. 아침에 남편이 던진 말이 떠올랐다. 집으로 직원이 오는 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차분한 하루를 보내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거울을 한번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반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에 띈 건 그의 표정이었다. 순간적으로 멍해진 듯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비서실에서 일하는 상민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네, 들어오세요. 남편이 보낸 서류 가지러 오셨죠? 네. 그런데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뜻밖의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은 화끈해졌다. 수연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가볍게 웃었다. 고맙네요. 그런데 비서님, 원래 사장님 부인한테 그렇게 다정한 인사하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는 상민을 보며 수연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게 낯설면서도 기분이 묘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칭찬보다는 지시가 더 많았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서류만 받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상민의 눈빛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서류는 금방 가져다 줄 테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가리켰다. 상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테이블에 앉은 그는 어색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사장님께선 요즘도 바쁘시죠? 그의 물음에 수연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늘 그렇죠. 결혼해도 바쁘고 신혼일에도 바쁘고 비서님이 더 잘 아시겠어요. 상민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여사님께서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니 반갑네요. 수연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가져오고 차를 내왔다. 상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단순히 사장님의 아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여성이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이제 막 들어선 비서라는 직책, 그리고 그가 모시는 사장님의 아내라는 신분. 그는 이미 선을 넘어선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녀 역시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연은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움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비서님, 혹시 시간 되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거실에서 한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었다. 오늘 낮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남편이 서류를 가지러 비서를 보낸 것은 업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당황하며 입술을 깨물던 그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 순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비서, 서류 가져갔어? 수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별일 없이 다녀갔어. 곧이어 전화가 걸려왔다. 어때? 무슨 이상한 점 없었어? 그냥 서류 가져가고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갔어. 그래? 다행이네.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다.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녀석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 너를 자주 언급하더라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래서 나 감시하려고 보낸 거야? 감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반응을 보고 싶었어. 근데 별일 없었다니 다행이네.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편이 모르게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낯설고도 스릴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낮에 고마웠어요.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갈 걸 그랬네요. 보내고 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답장은 금방 도착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어요.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은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아니지. 그런데도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문자에 자신도 모르게 기뻐하고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사장님의 아내라는 점에서 약간의 경외심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만나고 나니 그녀는 그저 사장님의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웃음, 대화,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그럼 다음에 제가 차 대접해도 될까요?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일이 많아 비서를 더욱 자주 집으로 보냈다. 여사님, 이건 사장님이 검토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들어와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차원의 방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더욱 개인적인 것이 되어갔다. 연애는 하고 있어요? 아, 네.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요즘 조금 소원해졌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감정이 변하는 걸까요? 수연은 가만히 바라봤다. 묘하게도 그의 말이 자신과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같이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고민하지 않고 대답이 나왔다. 좋아요. 그 순간 모든 선이 지워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장님의 아내와 비서가 아니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창문을 열어둔 거실에는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부드럽게 펄럭이고 있었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문득 생각난 건 어제 있었던 짧은 순간들이었다. 비서, 아니, 상민이 남편의 서류를 가지러 왔던 그날 이후 그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시키는 일이었기에 자연스러웠지만 어느새 그녀와 상민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상민이 집을 찾았다. 이번엔 서류 때문이 아니라 간단한 인사를 빙자한 것이었다. 여사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자연스러운 초대였다. 상민은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수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가 직접 내려준 커피는 아침의 나른함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여사님, 커피도 참 잘 내리시네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항상 커피 맛 없다고 불평하시던데. 수연은 살짝 웃었다. 남편은 늘 자신의 커피 취향이 확고했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듯했다. 당신이 직접 내려주는 커피를 맛보면 아무도 만족 못할 거려? 자연스럽게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상민의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다. 이미 그는 수연에게 한없이 끌리고 있었다. 첫눈에 반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면서도 잡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근데 상민 씨, 네?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죠? 그녀의 말에 상민은 순간 당황했다. 혹시나 그녀가 불편해진 걸까? 마음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 온 걸까? 하지만 수연의 말은 뜻밖이었다. 이렇게 자주 보는데 너무 정식적으로만 만나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끔은 저녁도 함께하고 술도 한잔하고 어때요? 상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말이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 좋죠. 그날 이후로 수연과 상민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남편이 출장 간 날을 틈타 상민을 집으로 초대했다. 와인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가벼운 안주가 놓여 있었다. 어때요? 분위기 괜찮죠? 수연은 잔을 들어 상민을 바라보았다. 상민도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여사님, 저 오늘 조금 위험한데요. 왜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술까지 마시다 보면 저 실수할 것 같아요.
상민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농담이 아니었다. 수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상민을 바라보았다. 그럼 조심하면 되죠. 그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그를 시험하는 듯했다. 상민은 그 순간 숨을 삼켰다. 하지만 여사님은 조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거실의 불빛은 은은하게 타올랐고 창문 너머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다. 선이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창가에 걸린 실크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거실에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은 늦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차지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상민이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문을 열었고 상민이 서 있었다. 늦었어요. 기다렸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사실 그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상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모님. 그런데 저만 불안한가요? 상민은 무겁게 입을 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수연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테이블에 준비해둔 와인 잔을 들어 그에게 건넸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면 되는 거죠. 밤이 깊어지며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하나 더 비워졌다. 솔직히 말해봐요, 상민 씨. 네? 이 관계 얼마나 갈 거라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상민은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전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그래요? 수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상민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 순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죠. 그녀의 말에 상민은 순간 눈을 떴다. 사모님,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남편의 동선도 파악했고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린.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상민은 그 순간 모든 불안과 혼란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 관계를 절대 들키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수연은 다음 날 상민에게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회사에서의 태도는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는 시간도 변칙적으로 조절하고. 네, 상민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을 들으며 그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난 이걸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날 밤 상민은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선은 완전히 사라졌다. 상민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피곤한 얼굴, 흐트러진 셔츠, 그리고 눈빛에 스며든 불안.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어제 밤의 기억이 선명했다. 수연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가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까지. 넌 내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해. 그녀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마주 앉았지만 상민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상민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여자친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결혼식 얼마 안 남았잖아. 신경 좀 써줘. 그녀의 말에 상민은 순간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연이 있었다. 그녀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무도 모를 거야.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사모님을 만나는 거잖아. 결혼 생활과는 상관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을 눌러보았다. 상민은 회사에서 수연을 만났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나 있는 동안 둘은 더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연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졌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속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상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요즘 바빠서요. 그러나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무심히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다. 웨딩드레스 샵의 예약 확인서였다. 순간 상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모님, 이건 너 결혼한다며? 수연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나랑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상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몸을 기울였다. 아니, 뭐 사실 내 결혼 같은 건 관심 없어. 어차피 낮에만 만나면 아무도 모를 거잖아. 상민은 혼란스러웠다. 그게 가능할까요? 수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내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해.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민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하는 걸까?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 자신의 선택지는 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이 위험한 관계는 더욱 깊어져갔다. 상민은 이제 일상이 변했다. 회사를 나서면 집으로 가기 전 한 곳을 반드시 들르게 되었다. 수연의 집. 그의 하루는 회사에서의 공식적인 모습과 사모님의 연인이 된 자신의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나뉘었다. 오늘도 나왔네. 수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상민은 그녀를 향해 살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당연하죠. 사모님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수연은 와인잔을 흔들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넌 내가 매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요. 아니에요. 상민이 능청스럽게 묻자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들의 만남은 습관이 되었다. 남편이 바쁜 날, 늦게 귀가하는 날, 그리고 출장을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상민이 찾아왔다. 수연은 그가 오기 전이면 간단한 안주와 와인을 준비해두곤 했다. 아직도 떨려? 어느 날 수연이 상민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훑으며 지나갔다. 상민은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긴장도 안 돼요. 수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상민을 바라보았다. 그래? 난 아직도 가끔은 떨리는데. 왜요? 몰라. 내가 너무 나를 원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 상민은 그녀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금도 원하고 있는데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한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럼 계속 나한테 빠져봐. 비밀스럽게 만나면서도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감정까지 섞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연은 소파에 앉아 상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참 신기한 사람이야. 제가요? 응. 이 관계를 가벼운 놀이처럼 시작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상민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 위험한 거 아시죠? 수연은 짧게 웃으며 상민의 손을 잡았다. 알아. 하지만 난 내가 너무 좋아. 그러나 이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비밀스러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은 다정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넌 뭔가 달라졌어. 수연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떤 점이? 뭔가 예전보다 활기차졌다고 해야 하나? 좋은 변화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남편은 말을 흐리며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수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남편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요즘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래. 그렇다. 예전에는 무미건조했던 그녀의 표정이 최근엔 생기가 넘쳤다. 좋은 변화 아니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남편도 함께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집안에 비밀 CCTV를 설치하기로. 여보, 나 요즘 일이 많아서 집에 잘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 많이 바빠? 응. 그러니까 가끔이라도 내가 뭐 하는지 보고 싶어서 집에 CCTV를 하나 달아놨어. 수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디에? 거실에 하나, 그리고 서재 앞 복도에도 하나. 수연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녀보다도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날 저녁
상민은 평소처럼 수연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수연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들어오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남편이 집에 CCTV를 달았어. 순간 상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조심해야 해. 특히 거실이랑 서재 앞쪽. 상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곳들도 다 찍혔던 거예요? 아니, 다행히 찍히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수연의 손이 그의 손등을 쥐었다. 이제 어쩌지? 우리 잠시라도 멈춰야 할까? 하지만 상민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니요. 전 멈출 생각 없습니다. 수연은 순간 그의 눈빛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그는 그녀를 잡고 싶었고 놓칠 생각이 없었다. 며칠 후 남편이 상민을 불렀다. 상민아, 요즘 많이 친해졌다며.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상민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에도 자주 간다고 하던데. 수연이랑 친해졌나 보네. 상민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 태연한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이 차도 대접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겠지. 남편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근데 있잖아. 가끔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더라. 상민의 손끝이 떨렸다. 남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너는 그러지 않겠지? 그 순간 상민은 알았다. 남편이 뭔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그러나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사장님이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렸다. 그래, 그럼 믿어볼게. 상민은 그 순간에도 되뇌었다.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수연은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상민은 그녀의 맞은편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뭐가? 우리가요. 상민의 눈빛은 진지했다. 사모님은 이 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충분히. 수연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다. 난 지금의 삶이 나쁘지 않아. 오히려 아주 만족스러워. 하지만 상민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전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모님,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 말 하지 말랬잖아. 상민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왜요? 전 진심이에요.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거 사모님도 알고 있잖아요.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이 관계는 유지될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지 마. 그 이상을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격앙되기 시작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몰래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어. 누구 때문인데요? 사장님 때문이죠? 사장님이 무서워서 이러는 거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떴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이야. 누구랑? 순간 수연의 몸이 굳었다. 나 혼자 있는데.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확실해? 당연하지. 왜 그래? 집 안에 있는 CCTV 혹시 확인해 볼까 해서. 순간 수연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평정을 유지한 채 웃으며 말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이상해서. 내가 예전 같지 않거든. 수연은 애써 웃어 보였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바빠서 날 신경도 안 쓰더니. 그래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수연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히 의심하지 마.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수연은 창문 너머로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는 상민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의심하는 거야. 아니면 감시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수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어쩌면 우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민의 말에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상민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기댔다. 그러나 이 관계가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과는 반대로 남편의 사무실 안은 한층 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상민은 남편의 부름을 받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사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심장이 문 밖으로 도망쳐버릴 것 같았다. 남편은 책상 너머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넌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 그 순간 상민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차분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 깃든 냉기가 상민을 옥죄었다. 사모님이요? 상민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내 아내, 수연이. 상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사장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남편이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난 모를 것 같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 순간 상민의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멎었다. 책상을 두드리던 남편의 손이 멈췄다. 눈앞에서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고 강렬했다. 그걸 지금 나한테 인정하는 거냐? 네. 상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손이 서랍을 열었다. 상민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긴장했다. 남편의 손이 서랍에서 나온 것은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꺼낸 것은 한 장의 서류였다. 이혼 서류. 상민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내가 아내한테 줄 서류야. 그리고 이건 내 사직서야. 남편은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인정했으니 이걸로 모든 게 끝났어. 상민은 숨을 삼켰다. 사장님,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겠네.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가져. 하지만 내 인생도 다 바쳐. 상민은 입을 떼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침실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를 꺼냈지만 정작 서명은 하지 않았다. 왜?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분명 모든 것이 밝혀졌고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상민이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응, 괜찮아. 오늘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어. 상민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수연은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사장님은 절대 쉽게 이혼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지만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상민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은 원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화가 나도 슬퍼도 그는 항상 침착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저는 사모님을 지킬 겁니다. 상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상민은 더 이상 그녀를 비밀스럽게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남편이 있는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몰래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함께하고 싶었다.
우리 이렇게 몰래 만나지 맙시다. 그의 말에 수연은 눈을 크게 떴다. 뭐, 이제 그만해요, 사모님. 그의 손이 수연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전 이제 사모님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소유욕이었을까? 수연은 그의 손을 살며시 빼내며 웃었다. 우린 아직.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녀는 침묵했다. 다음 날 남편은 상민을 따로 불렀다. 조용한 사무실 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넌 참 배짱이 크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사장님,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 상민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야? 난 내가 스스로 회사를 나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 대단한 결정을 했더라. 상민은 침착하게 답했다. 전 사장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가 내 아내를 가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지.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상민은 긴장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는 문을 나섰다. 상민은 남편이 떠난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수연을 차지하게 될 터였다. 그런데 수연은 과연 이 모든 걸 원하는 걸까? 수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남편, 그리고 상민. 그동안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상민이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렇게 계속 만날 순 없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수연은 말없이 창문을 문질렀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남편이었다. 수연은 당황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전화를 바꿔 받았다. 여보, 내일 이혼 서류 정리하자.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뭐, 결국 내 선택은 정해진 거잖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겠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다음 날 수연은 회사 근처에서 상민을 만났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사모님, 아니 이제 저한테 와주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남편분도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자고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아직 지금의 삶이 필요해. 너랑 있는 시간이 행복했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순 없잖아. 상민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전 뭐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 그냥 사모님의 외로운 시간을 채워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나도 너를 사랑했어. 그럼 왜 망설이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내 선택을 듣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하다고는 하지 마. 남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난 내가 날 사랑했다고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너 없이 살 수 있을까, 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천천히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마지막 기회야. 수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찍지 않는다면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싶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끝내면 난 모든 걸 덮고 넘어갈 생각이야. 그녀는 가만히 손을 쥐었다 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그걸 알겠냐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었겠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겐 너무 가벼웠던 거야. 남편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묻는 거야. 이 관계를 끝낼 거야? 아니면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 포기할 거야? 수연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지금의 삶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비서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금의 여유로운 생활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 비서와의 관계는 달콤했지만 안정감이 부족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아야 할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연은 상민을 만났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결국 사장님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씁쓸함이 가득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날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차마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냥 그 순간 널 원했어. 상민은 쓰게 웃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순간이 지나간 거고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요.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결국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허했다. 남편이 그녀를 다시 믿어줄까?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되돌릴 수 없다. 그녀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비서와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연은 차를 몰고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비서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자리였다.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창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왔네요.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상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차가운 손을 깍지 꼈다. 우린 이제 끝내야 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쉽진 않아. 하지만 해야 해. 왜요?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결정을 해요? 상민은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우린 들키지 않고 잘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서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연은 눈을 감았다. 내가 바보였어. 난 결국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상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안정된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아팠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요. 이제 보내줄게요.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행복하세요, 여사님. 그가 떠나갔다. 그녀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닦지 않았다. 수연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차를 우려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일찍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다. 남편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다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될 수 있으면 일찍 올게. 그럼 저녁 준비해 놓을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 그녀를 용서한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겠지.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싱크대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엔 계속해서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상민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의 눈빛, 손길, 말투, 모든 것이 선명했다.
이제 끝난 일이야. 그녀는 애써 그를 떠올리는 것을 멈추려 했지만 너무나도 깊이 박혀있는 기억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삭제된 대화입니다. 그녀는 비서와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지웠었다. 하지만 그 흔적조차 남아있는 듯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려 했었다. 오늘 힘들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지. 요즘 너무 말라 보이더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접시에 반찬을 더 담아주었다. 남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내 곁에 있는 거 맞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남편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믿어보려고 해. 하지만 당신은 진짜 나한테 돌아온 거야? 그의 말에 그녀는 흔들렸다. 그녀는 정말 남편에게 돌아온 걸까? 아니면 단지 떠나지 못한 것뿐일까? 남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믿고 싶어.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옆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뒤척였다. 그런데 문득 문 옆에 놓인 가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비서가 선물해줬던 작은 손목시계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결국 그녀는 아직도 그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감정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난 정말 돌아온 걸까? 비서는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박스 하나. 몇 개월 동안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그의 직장이었고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그녀와의 모든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이제 끝이다. 비서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쩌면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를 작성했다. 잘 지내요. 나는 떠납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손가락이 망설였다. 보내야 할까? 보내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표시가 떴다.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남편이 선물해준 따뜻한 차 한 잔.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가 손이 순간 멈췄다. 잘 지내요. 나는 떠납니다.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정말 떠나는 것이었다.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답장을 해야 할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잘 가요. 비서는 해외로 떠났다. 그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바쁘게 살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비록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끔씩 떠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도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비서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 수연.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보았다. 비행기는 점점 속도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